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초등 학부모. 초등학교 1학년 파랑이는 작은 일에도 눈물부터 보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겠다면서 엄마에게 해달라고 합니다. 잘 할 수 있다고 독려도 해보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며 짜증을 내고 울어버립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놀이도 이제는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석일이 많아질수록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아이가 학교와 공부에 흥미를 잃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5학년 파랑이는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해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지 않고 모르겠다, 피곤하다, 재미없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저녁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핸드폰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밤에 늦게 자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평소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축 늘어져 있지만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혹시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이 많아지지 않았나요? 눈썹과 입꼬리가 처져 근심스러워 보이고 기운이 없고 피곤해하진 않나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이 지속되고 숙제는 미뤄두고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도 잘 일어나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와 같이 신체적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늘었다면 우리 아이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슬프고 신이 나지 않는다는 파랑이는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 우울증은 즐거움의 상실, 의욕 저하,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가지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유발합니다. 아동기 우울증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사고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성인의 우울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우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뚜렷한 원인이 없는 두통, 복통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짜증이 늘어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자신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호자께서 우리 아이가 우울함을 느끼는지 아닌지 혼동할 수 있어 평소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해 주세요. 아이가 힘들다고 표현하는 사건을 경청하고 공감적 지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전학을 갔다고 하며 우는 걸 보니 정말 슬프구나. 마음이 아프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정말 마음이 슬플 것 같구나. 네가 좀 더 기운나게 돕고 싶은데 뭘 해보면 좋을까? 와 같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도움을 약속하여 안심시켜주세요. 둘째, 아이의 학교 생활을 물어보세요. 아이와 함께 알림장을 확인해주세요. 아이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니? 혹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니? 셋째, 아이의 장점과 도전을 격려해 주세요. 아이의 장점을 찾고 격려해 주세요. 스스로 숙제를 다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와 같은 말로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도전을 격려해 주세요. 한번 시작해보기로 결심한 거니? 네가 해낼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넷째,
아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늘려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줄래? 와 같은 질문은 대화 시작에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신나는 일을 해볼까 하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하고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5째, 다양한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계획을 세워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되면 작은 성취감을 느껴 다른 일에도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격려해주세요. 6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도움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치료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해주세요. 아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가정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사용하였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 혹시 부모님께서 조금 지쳐 계신다면 선생님께 힘든 부분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정과 학교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할 때 아이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해보세요. 특별히 아이가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던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지 혹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좀 더 학교 생활을 잘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무기력할 때 도움이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수업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나 청소 등 잘 해낸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칭찬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선생님께 말해보세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이를 함께 돕는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배려받아야 하는 아이의 특성이나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아이의 선천적 특성이나 건강상의 예민함,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였는지 알레르기 등, 또는 초등학교 시기에 있었던 일, 학교폭력, 사건, 사고 등, 가족 안에서 발생한 일, 이사, 가정의 변화 등을 알려주시면 학교에서도 아이를 배려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부모님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들이 지속된다면 시군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상담기관을 통해 맞춤형 자문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학교와 협력해주세요. 가정과 학교는 아이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학교 선생님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아이의 정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와 검사를 신뢰해주세요. 학기 초 실시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아이를 살피고 혹시 아이가 관심군이나 우선 관심군에 해당한다면 학교와 함께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조력하는 방법을 살펴보세요.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이센터에서는 학생을 어렵게 하는 생각들을 전환하도록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센터에서는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아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나 과민성, 흥미나 쾌감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체중 변화나 불면, 운동 지체, 피로감, 과도한 죄책감, 집중력 저하, 자살 사고 등이 관찰되고요. 임상에서 현저한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동들의 우울증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신체 증상이나 불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서 관찰하여야 합니다. 소아 우울증은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정신사회적인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서 우울한 성향이나 애착 결핍이 있다면 관심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경학적으로는 뇌 전두엽의 기능 저하와 세로토닌,
그리고 카테콜라민의 이상 소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아동의 낮은 자존감을 향상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지적인 놀이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취침 시간이나 수면 시간, 운동 활동 시간을 규칙적인지 체크하고 작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취미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세로토닌 제흡사 억제제와 같은 항우울제를 소량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은 부작용도 적고 의존성도 매우 낮아서 아동에게 쓰기에 적합한 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울하신 경우에는 함께 가족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동에게 지지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해야 하고요. 학교 담임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부모님,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뿐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자문위. 마음건강자문위는 지역의 정신과 자문위가 정서적 위기 사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 드림 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초등 학부모,